화장실 가실 분들 가고 또 급하신 분들은 또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진을 제가 처음부터 이제 띄워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많이 보셨던 사진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6월 14일 저녁 8시 평양시 목랑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 만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다음 날이 이제 6.15인데 6.15 선언이 된 요 날인데 제가 이제 당시 그 한겨레 신문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 제비 뽑기를 잘해가지고 이제 수행 취재를 갔다 왔는데 바로 요때 제가 풀을 기자를 했습니다. 풀 기자란 다 가지 못하고 대통령이 이제 국빈 행사는 대표적으로 한 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 한 명, 뭐 사진 기자 한 명, 뭐 팬 기자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풀 취재를 들어가는데 제가 운 좋게 이날 행사장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뭐 이 두 분이 있는 걸 제가 그냥 사진 기자를 옆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어쨌든 그날 이제 만찬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다른 행사 같으면은 만찬장에 국빈 만찬장에 사진 기자나 기자들은 소위 이제 그 인사말하고 만찬 건배사하고 하면 다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행사에 있어서는 기자들도 같은 다 이런 그 수행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같이 식사도 다 하고 같이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뭐 그 뒷자리에 같이 테이블 했는데 박수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저녁 먹고 이제 한 8시쯤 됐는데 6시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박수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공보실에 이제 그 춘추관 그 담당이 이제 박선숙 비서 그리고 박준영 이제 공보 수석 이렇게 이제 공보 라인인데 아니 박 비서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하니까 지금 이제 두 정상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구두로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제 뒷방에서 김용순 북쪽 비서하고 남쪽에 이제 뭐 박지원 장관 뭐 박재규 장관, 임동원 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6.15 선언 그 공동 성명 문안을 이제 작성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박수만 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사진 기자니까 이게 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소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니까 여기가 상당히 그 밝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울이 있어가지고 어두운 데가 아니고 그래서 밝고 이게 좋으니까 여기서 두 정상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빨리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거쳐가지고 공보수석하던 이제 DJ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사진 기자 핑계를 대죠 보통. 야 사진 기자들이 이거 말이죠 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빠르거든요.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들은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영상에 아주 그 빠른 분들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파트너가 있으니까 김정일 위원장께 또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사진 기자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좋죠. 뭐 우리 배우 한번 합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제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사실 그 2005년도에 북쪽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때 이 일화가 소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남쪽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진천규보다는 북쪽에서 진천규가 그래도 조금 더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들어가게 된 받아들인 이유도 이 사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저는 이제 분명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1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고 제가 이제 비자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별지 비자라고 국교가 수립되지 않는 국가 간에는 여권에 스탬프를 찍지 않습니다. 입국 출국할 때. 뭐 남북 간에도 물론 이제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아니가 이래서 별지 비자라고 그래요. 여권 사이즈에서 이렇게 이제 비자를 만들어서 받아갔는데 과연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 한겨레 신문 창간 때부터 일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한번 미국에서도 살아볼까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 취업 이민을 갔습니다. LA 미주 한국일보로.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작년에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애초에 한겨레 신문이 있을 때 기자로서의 꿈이 최초의 평양 특파원이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좀 이루었다는 이제 소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북쪽 그 재미 언론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재미 언론인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일면 맞기도 하고요. 전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여권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경계인의 이제 자격이라기보다도 그런 이제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쪽에 가지 못할 때 무시로 갔었습니다. 북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이죠. 하나지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다니고 있었던 분들이 재미 언론이 소위 LA 등지에 이렇게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민권은 아니지만 영주권이 있으니 대한민국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법상의 영주권자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만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갔다가 와서 사후 방북 10일 이내에 그냥 서면 딱 한 장입니다. 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 정도, 어느 길을 통해서 갔느냐, 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법상도 제가 위반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무시로 다니다가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 9월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라는 특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월, 8월, 뭐 2월, 3월 1년에 대여섯 번씩 드나들면서 취재하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9월 말에 그러면 저도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간다고 했는데 그 소위 징벌 사항이 너무 가혹했어요. 한 뭐 6개월 징역을 살린다 그러면 그냥 갔다 오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여권을 압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북한에서 10년 동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여행도 하지 못하고 미국 안에서 10년도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포기를 하고,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영주권자니까 미국 그 시민권자로서의 법은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천규 선생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가지고 저는 뭐 1초도 망설이지 않아서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지난 10월 6일부터 8박 9일 동안 1차, 그리고 2차로 11월 10일부터 12박 13일 도합 22일간 1차, 2차 이제 취재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갔다 왔냐는 게 의문점이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번이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평화철도 만들자 하는 이제 발족식이라서 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오셨는데, 단동, 중국 단동에서 아시다시피 신의주에서 압록강 건너면은 철교 건너면 바로 단동시입니다. 그래서 단동에서 신의주 거쳐서 평양까지 국제 열차가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있습니다. 서로 간에 왕복을 합니다. 평양에서 10시에 출발하면 뭐 단동에서도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심양에서 이제 그 비자를 받았습니다. 북한 영사관이 심양에 있고 이제 북경에 베이징에 대사관이 있긴 하지만 이제 베이징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심양에서 보통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비자를 받고 이제 대한민국 영사관 가서 좀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그날이 마침 10월 연휴 한 10일간 연휴 기간이라 뭐 중국 관리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럼 신고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후에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단동까지 저도 이제 최근에 중국을 가보니까 고속철도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KTX보다 뭐 더 나으면 나았지 전혀 못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빠르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심양에서 단동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면 고속철도로 갑니다. 그래서 단동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하는 단동 평양 국제열차를 타고 두 차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양에서 평양까지 그 고려항공이 주 2회,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후딱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열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오고 가는 길에 사람도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뭐 산하도 좀 보고 이럴 참에 이제 일부러 기차를 타고 두 차례 다 갔다 왔습니다. 이제 3차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비행기로 가든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단동역에서 출발하기 전이고요. 예, 또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 열차 안의 모습입니다. 열차 안에 이제 뭐 열차 안에는 주로 북한 분들이 뭐 한 80~90%좀 됩니다. 그러니까 단동, 베이징, 중국 일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무역을 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일하다가 또 귀국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많이 타시고 한 뭐 10% 정도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 이제 미국은 이제 금지가 돼가지고 없고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관광객들이 좀 일부 있고 해서 한 10% 정도가 그분들이 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이제 들고 나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보통 보니까 열차 철로 사정이 사실 썩 좋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느낌상이 그렇고 실제로도 보면은 보통 한 230km 된다고 그래요. 단도 신의주에서 평양이. 그런데 보통 뭐 시속 한 60km를 그렇게 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진 찍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또 정주 같은 데에서는 뭐 한 20분 정도 또 쉬었다가 가고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이제 열차 보내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복선인 줄 알았는데 그 일부 구간은 또 단선인 구간도 있고 하여간 상당히 이제 그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면 아마 그 사회적인 인프라, 도로, 고속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연 다니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사실 저는 중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볼 때는 야 저거 진짜 미국 뭐 영주권자라고는 하는데 저거 말이야 북쪽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북쪽 체제 선전이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한 30%는 된다고 봅니다. 요즘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북쪽에서 볼 때도 야 이거 뭐 물론 한겨레 신문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어도 이것도 뭐 국정원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정보나 빼내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전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남이나 북이나 저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와중에 저는 이제 기자적인 이걸로 제가 살 길은 제 생각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까지도 제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수원, 뭐 노원, 민주평통 공무원들까지 해서 제가 한 8, 9차례 지금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멀쩡한 걸 보면 제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서 뭐 하니까 뭐 이거 뭐 다 정부에서 뭐 암암리에 뭐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국정원 통일부 관계자들께서 전 정말 섭섭할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연락이 있으면 좀 제가 생생하게 기자뿐이 아니라 이 민간인으로서도 사실 그 2008년 5.24 조치 이후에는 기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2016년 2월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개성공단이 문 닫힌 이후에 민간인으로서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정보를 좀 제가 말씀도 드리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데 뭐 섭섭하게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 길은 말씀드렸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제가 들은 대로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지껏 멀쩡한 것도 보면은 말이나 글로 하지는 게 아니라 이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찍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기착관에서 보는 이제 북한 이게 10월 6일 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10월 6일 날 10시에 신의주 출발해서 이제 평양을 가는 길에 그냥 쭉쭉 보고 넘어가죠. 뭐 이 부분들은 이게 이제 농촌 모습입니다. 이게 뭐 이거 손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트랙터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손으로 하는 분들 뭐 똑같이 우리의 뭐 농촌 모습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 농가 그리고 이제 소달구지도 있고 이제 뭐 소달구지가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이제 농가가 이렇게 뭐 보여 있고 저런 데는 이제 아마 이제 인민위원회 뭐 군 청사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탑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뭐 옥수수 싣고 이렇게 가는 시골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여기는 이제 별을 이제 추수하기 전에
그냥 누렇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좀 그런데 그 산 밑에 또 이런 사진들 보니까 아 저기가 뭐 아버지 고향이 어딘데 이런 분들도 또 연락도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뭐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 마을 버스, 시골의 마을 버스 같은 것도 다니더라고요. 눈에 띄니까. 예. 마을 어귀. 잘 보이십니까? 예, 예. 그냥 빛이 이래도 뭐 트랙터로 또 저렇게 그 추수도 하고 하는 모습들. 주로 이제 시골이니까 거의 그 논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구호들이 있고 당 청소도. 소달구지 여기 또 이렇게 뭐 참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제가 어렸을 때 농촌 모습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마을로 자전거 타고 자전거가 사실 눈에 많이 띄었어요. 평양 북한에서 자전거들이 좀 많이 띄었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저기 한 분들은 이제 오후였거든요. 이제 어스름할 무렵인데 이제 평양 근처인데 이제 학교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봉사 나와서 이게 추수를 일손 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이들 기찻길 이제 보는 아이들 그냥 찍었고요. 이거 이제 평양역에 내려서 이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군등인데 요 전에 이제 기차 어쨌든 우리가 철도도 깔자 이제 뭐 서울도 아까 권영길 선배님도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이제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뭐 영국 런던까지 프랑스 파리까지 수학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곧 올리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아까도 이제 230km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로를 일단 깔고 이게 하는 것이 가장 또 우선시되는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토지가 다 국유지기 때문에 이런 뭐 보상 문제 이런 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남한이 뭐 한 철로 까는데 비용은 둘째 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뭐 하는데 해서 보통 한 2년 걸린다면은 북쪽은 아마 4분의 1, 5분의 1로 단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만 그으면 그냥 뭐 다 중국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속철도에 빨리 그게 한 이유가 자본만 투입이 되면 토지 보상이나 이런 자본주의 같이 토지 보상이나 뭐 이런 나는 뭐 죽어도 못 나간다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재판까지 하고 뭐 이런 토지 수용량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엄청 단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아마 중국보다 더 단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협의만 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군능 제가 이제 주로 평양에 있었고요. 평양에서 주로 있었고 1차 때는 이제 단군능 갔다 오고 그 남포로 해서 그 온천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루 쉬러 갔다 온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 등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그냥 이 사진으로 해서 쭉 보는 것으로 일단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단군능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예. 올라가는 계단이고 내려다본 이제 모습. 평양 서쪽에 한 100여 킬로 이제 안내원들이 꼭 있죠. 그 설명하고 하는 분들이. 여기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광복 백화점. 이게 이제 중국 자본이 그 최근에 뭐 한 30% 투입되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가 10월 6일에서 10일 정도 정확한 날짜 찾아보면 있는데 10월 초면은 사실 상당히 그 제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완화되고 전혀 일절 없지만은 이때만 해도 거의 전쟁 나기 일촉즉발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1차에도 갔다 왔을 때 가장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과연 평양, 북한 사람들은 이 엄혹한 제재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가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바에는 이렇게 백화점에 물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갖다 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이제 좀 시각이 조금 이제 한쪽으로 편향된 분들은 야 진천규 저거 가가지고 맨날 평양 특권층만 보고 평양에서 보여주는 데만 보고
와서 저거 1%도 안 되는 사람들 보고 와서 지금 저렇게 다니는데 저거 너무 저 선전하는 저거 선전꾼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댓글들도 보면 일일이 대꾸하기도 뭐 하지만은 그 1%라고도 봐서도 그분들도 놀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1%는 아니고요. 한 반이라고 보기도 제가 좀 그렇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30% 정도는 이 정도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후하게 준 것도 아니고요. 기자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은 제재에 있어서 얘기를 했죠. 저도 보니까 궁금한데 과연 이 제재를 어떻게 견디느냐, 언제까지 견딜 거냐, 이제 이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제재가 7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조미전쟁, 우리로 치면 6.25 동란,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 요새 와서 좀 심해진 것다 뿐이지 70년 동안 우리는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놈들까지, 놈이라고 그러더라. 중국 놈들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는 판에 우리는 세계에 유일하게 지금 딱 하나 남은 미국하고 대적하는 딱 하나 남은 국가가 돼 있다.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앞으로 말로 그러죠. 100년이라도 견디겠다고 그 국무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이 일반 시민들도 수십 년, 수년이라도 견딘다. 왜? 지난 시기에 그 고난의 행군 다들 아시죠? 고난의 행군. 사실 굶어 죽은 역사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이제 안내원하고 운전원이 이제 같이 다니는데 이제 밥 먹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고난의 행군 얘기를 하는데 운전원이 이영호라고 한 중반쯤 되는데 43살이라는가 그래서 야 영호만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가족 중에 한 명이 형제 자매 내지는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든 부모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캐 묻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꼭 그거 볼 때. 진 선생님 말도 마십시오. 그때는 정말 너무 참혹해가지고 굶어 죽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시장 하신 분들은 아주 막 저기 하실 텐데 아마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아마 우리 대한민국 분들 아마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3일만 굶는다면. 근데 이쪽 분들은 94년, 95년 다 아시다시피 큰 물 피해, 홍수 피해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서 한 7, 8년 동안 저기를 겪으면서 공식적으로 뭐 북한 당국에서 3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쪽의 일부 또 보수분들은 300만이 죽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유엔에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 것이 30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도 한 30만 명은 굶어 죽은 것 같아요. 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그 처참한 굶어 죽는 것만큼 괴로운 죽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 항일 투쟁 하는데 뭐 3대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제일 뒤에요. 맞아 죽을 각오 첫 번째. 두 번째 얼어 죽을 각오. 세 번째가 굶어 죽을 각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서 같아요. 맞아 죽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죽지 않겠어요? 맞아 죽으면. 얼어 죽는 것도 뭐 한 뭐 열흘이나 갈까요? 굶어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뭐 한 2달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괴롭고 참담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고난의 행군 굶어 죽은 얘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가장 사람으로서의 참혹한 이 정말 오죽하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제재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쌀밥 먹던 거 보리밥 먹으면 되고 보리밥 먹던 거 옥수수 감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자. 옥수수 감자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도 겪었는데 그거 아니면 뭘 못 겪겠는 거야. 지금 이제 일부 보면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재 때문에 뭐 평창 올림픽도 오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제가 알기에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대단히 그 정책적으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미국 사람이나 우리 저기 정책하시는 분들은
제재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제재는 수십 년도 버틸 수 있는 이분들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뭐 제재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나온 김에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핵에 대해서 이거 저기 뭐냐 그 김철주 사범대학의 정기풍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제 뭐 많이들 또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핵은 진 선생 첫 번째 방북 때 이제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제 대담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SBS 그 뉴스토리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의 북한의 핵은 남한을 겨냥한 핵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쪽 인민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을 겨냥한 핵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공격형이 아니다. 수천 개 있는 미국의 핵한테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핵으로서 핵을 억제한다. 제가 뭐 핵 전문가나 뭐 군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분들 얘기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핵이 있음으로써 핵을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어용 핵이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 어디다가 남쪽 어디다 터뜨리느냐. 제일 멀어봐야 부산인데 그래봐야 400km 아니냐.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어디에 터뜨려도 북쪽도 다 피해를 본다. 이 피해 보는 걸 떠나서 나중에 후대에라도 우리 한민족에서 북쪽에 살던 사람이 남쪽 사람한테 핵을 해서 다 멸망했다라는 이러한 만고의 역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남쪽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 지도자뿐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 인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진 선생, 서울 폭격으로 장사정포 대포로도 다 됩니다. 불과 몇 킬로입니까? 휴전선에서 40 몇 킬로인가 뭐 50 몇 킬로라고 그러죠. 60 킬로 길어봐야 수도권에 2천만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무기로도 다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할 생각은 없지만 핵으로 할 게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핵은 절대로 우리 남쪽 분들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꼬여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비핵화, 제재 이 두 마디가 지금의 이제 화두 아닙니까? 남쪽 언론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비핵화, 제재 이 둘만큼은 북쪽 사람들은 전혀 이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이 대화 흥정의 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아마 미국 사람들도 잘 알 거예요. 저도 아는데 모르겠습니까? 그 정책하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비롯해서 또 통일 정책 담당하는 분들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게 전부 앞세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평창 끝나면 뭐 또 뭐 한미 군사 연습해서 또 갈 것이다. 결국은 다 남북 통일, 남북의 그 우호적인 것들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남북한 사람 빼놓고 누가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미국이 바라겠습니까? 일본이 바라겠습니까? 중국이 바라겠습니까? 러시아가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당연히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만은 평화협정, 우리 휴전협정을 평화협상으로 시작해서 해서 앞으로 좀 제가 주제 넘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마트에 보십시오. 마트에 이게 이제 유제품이에요. 전부 북한산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상품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합쳐가지고 JTBC에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1시간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프로를 했는데 전문가들 또 10명을 해서 JTBC도 이제 좀 이제 길을 찾은 거죠. 전문가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뭐 넘어가시죠. 뭐 바로 이 아까 부분이 보면은 이제 마켓 보면서 이거는 이제 뭐 과일 이게 우리 뭐 홈플러스나 뭐 어디 이마트나 뭐 똑같다고 봤어요. 저는 물론 규모나 뭐 당연히 그건 뭐 저기 하겠지만 제가 이거 보면 막 휴대폰 상당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또 휴대폰. 우리로 지금 치면은 뭐 전화나 이 사람들이 옳게 쓸까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거의 똑같이 제가 볼 때 이제 뭐 걸어 다니면서나 뭐 여기 정신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검색만 안 되지 소위 인트라넷 해가지고 이제 뭐 인민대학습당의 자료라든지 뭐 김일성 종합대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정도만 되고 물론 이제 사진, 동영상 다 되고 카톡은 아니더라도 문자, 텍스트 하는 건 다 되고 하는 스마트폰이 400만 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만큼 그쪽은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도 이제 나중에 찍고 봤는데 이게 젊은 사람이 보청기 아니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전화기 해가지고 꼽아 있는 거. 예, 그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이 계산 이제 종업원들 마트의 종업원들 이제 넘어가죠. 뭐. 여기 이제 보이는데 이게 북한 돈인데 카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뭐 카드가 뭐 98% 되지만은 여기는 이제 거꾸로 현찰이 거의 90%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자카드 해가지고 물론 뭐 비자 마스터는 없습니다. 이제 내 나라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부에서 쓰는 전자카드는 있는데 주로 이제 현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냥 뭐 계산대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택시가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2000년도에 이제 6.15 정상회담 때 그리고 17년 만에 갔다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피적으로 자동차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동차 중에도 택시. 그때는 택시가 없었어요.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택시 회사도 4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마 마크가 비슷한데 아마 평화자동차에서 나오는 평화자동차에서 조립을 했다고 그러죠. 뭐 휘파람, 뻐꾸기 뭐 이런 자동차고요. 물론 뭐 벤츠 뭐 이런 유럽산 외제차도 있고 이 택시들은 제가 이제 타고 다녔던 것도 뻐꾸기였습니다. 평화자동차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한 아반떼급 정도의 자동차들 6,00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가 뭡니까? 이게 돈 받고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버스, 전철도 물론 물어보니까 5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반인들 한 번 타는데 비용이. 택시는 제가 타보지를 못했고 이제 또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택시 저거 외국인이라 타고 저거 특권증만 타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저 북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번다고 얼마나 몇 푼 받는다고 저 택시가 타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이나 저 같은 사람은 탈래야 탈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지하철도 참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는 분 계시는데 외국인이나 우리 남쪽에서 올라간 분들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타지에서 그러니까 조선 국민, 자기네 국민 이외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안내원이 항상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간 여행객들은 단체 여행객들은 이제 버스마다 뭐 한두 명씩 그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뭐 소위 6.15 14시대 다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신 분들은 민화협이라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북쪽에 민화협 분들이 그 이제 산하에 뭐 조평통도 있고 이제 아태도 있고 해서 담당자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안내를 하고 다니죠. 저는 이제 재미동포의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해외 동포 원호 위원회라는 그 당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민화협하고 같은 동급의 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내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평양역에서 만났죠. 신의주부터 평양 갈 때까지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제재받은 것도 없고 이제 세관에서는 알더라고요. 이제 통보를 했겠죠. 이제 어느 날 뭐 아무개가 들어간다 이거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이 양반들도 거의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보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기자로서는 또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회가 좋았죠. 어쨌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차 탈 수가 없습니다. 안내원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도 타본 적이 없고요. 지하철은 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구역 정도 이렇게 타는 이제 이따 사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택시는 순전히 평양 시민, 북한 주민을 위한 교통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산에도 있었고 신의주에도 있었고 보면 택시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자가용보다 택시가 더 많은 편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택시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여기가 이제 그 광복백화점 아까 백화점 나오면서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안내하는 차를 이제 해외동포 원어위원회에서 이제 차도 배정을 받습니다. 이제 안내원 한 명하고 자동차하고 이제 운전수하고 이렇게 세 명, 저까지 세 명이 이제 같이 다니는데 제 운전수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나오는데 들었는데 한 사람이 야, 너 요새 재미 좋나?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귀가 벌쩍 뛰었어요. 이 재미 좋나? 재미 좋다는 게 우리나라 말 아닙니까? 너 요새 경기가 어떠냐? 벌이가 좋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대외적으로 뭐 시장 뭐 이건 전혀 이제 그 전 단계로 뭐 장마당도 있고 하지만 장마당도 제가 이제 좀 가보자 했더니 아유 진 선생님 이거 그냥 이건 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물론 어느 기관에서 뭐 수백 개 된다고 하는데 아마 평양에도 제가 들어보면 제중동포 얘기 들어보면 이제 중국에 사는 분들 그분들은 장마당에 가서 일상적으로 장 보고 사오고 한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또 남쪽을 향해서 공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꺼리는 것이고 그리고 택시도 역시 자본주의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택시라는 것이. 일반 그 버스 이제 북쪽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그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 이러죠. 이제 레일이 깔려 있는 것하고 깔리지 않은 이제 이 전기로 달리는 그 무궤도 전차, 버스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이제 이 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그 아시는 대로 북한 주민들만 탈 수 있는 교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번에는 택시 참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요금이 얼마쯤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운전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저는 처음 두 번째는 이제 일상적인 모습만 봤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동안 한 10년 동안 기자들이 가지 못한 모습을 좀 일상적으로 보고자. 이게 바로 그 엄혹한 시대의 저 해동 식당에서 여흥하는 겁니다. 이게 종업원들인데 전문 이 가수들은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뭐 20대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노래, 춤이 배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교육에. 초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그래서 서빙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동식당이라고 해외동포 원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직영을 하는 식당입니다. 매니저도 나가고 해외동포 원어위원회 소속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남는 수익으로 그 부서 운영비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내원의 얘기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해동 식당에서 한 서너 번 먹습니다. 한번 가면 이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자꾸 좀 갔으면 어차피 먹는 거. 그래서 아니 우리도 뭐 어차피 여기에 좀 보태줘야 이제 수입이 올라야 자기네 경비도 좀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식당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말하는 로컬 식당, 이제 일반 주민들이 가는 식당은 못 가고 외화를 받는 식당만 가게 돼 있습니다. 평양에서의 외화는 유로화, 달러화, 중국 위안, 일본 엔 이렇게 4개 국어를 동시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유로화만 빼놓고 3개국 돈이 다 있었는데 마침 이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달러 예를 들어서 이제 25달러면은 15달러는 US 달러로 주고 또 뭐 한 200원은 중국 돈으로 주고 또 한 2,000엔은 또 일본 돈으로 줘도 아 괜찮게 일 없습니다 선생님 와서 그냥 손이 얼마나 빠른지 계산이 벌써 다다닥 돼가지고 한 1, 2분 만에 딱 내주더라고요. 야,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영업을 해서 아는데 일하는 애들 시키면은 그 미국 달러 센트도 세는데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얘네들 계산서에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는지. 그렇게 안 돼요. 민족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우수한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참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또 왜 보면 옷 갈아입고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그냥 식당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네. 식당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는 상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서 먹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거였는데 우리 식당에 좀 와서 맛있는 거 있다. 좋은 음식이 있다. 한번 회도 좀 드셔보시라. 진 선생 오셔가지고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생긴 거예요. 이제 경쟁이 생긴 거예요. 경쟁이 생겼다는 이제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이 되는 거죠. 북쪽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뭐 100% 시장 경쟁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바로 김정은 시대 이후에 나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넘어가죠. 계속 찍은 것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제 안내원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찍었는데 해외 동포 원어위원회 소속이고 66년생 여자 김미향 선생인데 여자인데 하여튼 이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는 거예요. 저는 이제 6mm로 저렇게 지금 선생님 찍듯이 이렇게 이제 돌려놓고 있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도미회 남새의 샐러드예요. 야채 샐러드. 그래서 이제 식사 때에서 이제 비용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순수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에서 심양까지 그거는 이제 일반 시세예요. 항공료 대한항공 뭐 한 40만 원대부터 한 60만 원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가고 제가 이제 3월 초에 또 3차 방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티켓팅은 못 했는데 어쨌든 그게 들고 심양에서 단동까지 이제 1시간 10분 걸리는데 70위안입니다. 2등 칸 가장 일반석이 70위안이면은 곱하기 180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단동에서 평양까지가 한 230km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편도 43달러입니다. US 달러로 43달러.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가 채 안 되죠. 왕복해봐야 1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면 제 안내원이 나옵니다. 평양에서 안내원 만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평양 호텔이라고 이제 저는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2차례 갔을 때는 1차 때는 1992년도 그 고위급 회담 당시 그 정원식 국무총리하고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그 북쪽에 연영목 총리하고 해서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될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남북 간의 합의서가 4개가 있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전부죠.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그 7.4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고위급 회담 때 그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다 아시는 2000년도에 김대중 김정일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김정일 14선언 이 북쪽 사람들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것대로만 하자는 거예요. 통일 방안을. 더 이상 할 거 없이 여기에 다 정리가 돼 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박정희 때부터 노태우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까지 정리해 놓은 이 4개의 기본 합의한 대로 남북 간에 북남 간에 이것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줄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격 이제 돈 얘기하다 그랬는데 평양 호텔에 전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고려 호텔에 많이 가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라가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양각도 국제 호텔 외국인 보통광 호텔 그 이제 백화원 초대에서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갈 때 이제 주로 가고 하는데 평양 호텔은 이제 제일 동포들이 이제 주로 가는 이제 곳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는데 평양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조식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조식이 이따가 아마 사진에 나올 건데 이제 보통 조선식, 서양식, 중국식 3가지로 먹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가면 선생님 뭘로 드릴까? 아예 오늘 조선식 먹자 하면 이제 조선식 이제 밥에다가 된장국, 감자볶음, 콩나물 무침,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커피, 요거트. 요게 이제 기본 식단입니다. 이제 서양식은 이제 토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식 포함해서 75달러입니다. 1박에 호텔 이제 기본이죠. 침대 2개 있고 화장실 있고 욕조 있고 베스 있고 하여간 냉장고 있고 테레비 있고 저는 그래서 또 해외에서 왔다고 또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54달러에 있었습니다. 54달러 하루에. 그래서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은 세금 봉사료가 1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54달러 곱하기 9일이면은 그냥 정확히 그 액수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박 9일, 12박 13일 있을 때 그 비용이 그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넷을 24시간 받습니다. 라인을 해서 물론 서울하고도 권 선배님한테도 제가 이메일 드리고 평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무시로 뉴스 네이버 뉴스도 보고 연합뉴스 검색도 하고 이렇게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은 이제 워낙 용량이 커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요금은 조금 비쌌는데 시간당 1시간에 10달러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뉴스 좀 보고 이제 사진 보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한겨레 신문에다 보내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그렇게 저는 제공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 아반떼급 정도의 운전수 포함해서 일과 시간 다니는데 하루에 25달러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불고기 적쇠구이. 요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비용은 이제 아침은 어차피 이제 호텔에서 먹고 점심 저녁을 이제 이게 이제 짜장면. 어차피 이제 다니는데 보통 이제 옥류관 냉면을 제가 또 좋아하니까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갑니다. 점심 때 이렇게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100g 이제 곱빼기 보통이 아니고 쟁반 냉면으로 해서 100g, 200g, 300g. 저는 이제 보통 200g 먹고 그 안내 그 여성 동지는 이제 100g을 먹더라고. 자기 살찐다고. 그리고 운전수 이 친구는 이제 300g 먹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그 전식 후식으로 그 쉬움떡, 술떡이죠. 우리 어렸을 때 먹은 술떡. 그 맛이 나더라고요. 쉬움떡 한 접시하고 그리고 이제 녹두지짐 한 장씩. 아마 사진 2차 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이제 후식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또 운전수 이 친구는 꼭 식사 때마다 그 대동강 맥주 2병씩을 먹어요. 이 친구가. 그것도 사업들인데.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고 이제 안내원 이 친구도 술을 못하는데 아니 너 술 먹으면 어떡하냐? 운전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괜찮다는데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대표단이라고 그 해외동포 소속되면 그 표시가 있습니다. 자동차 앞에. 대표 해가지고 대표단입니다 하면 이제 막 옥류관 주차했는데도 막 좀 대우를 받죠. 주차도 좀 좋은 데다 시켜놓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값이 보면은 이제 뭐 냉면에 이제 보통 먹고 쉬움떡, 녹두지짐, 아이스크림에 대동강 맥주 2병까지 세 사람이 배불리 먹어서 값이 23달러 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3만 원이 채 안 되죠. 어쨌든 값이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고려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뭐 단고기로 이렇게 풀 코스로 정식으로 먹어도 30달러가 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2차 때 원산에 가서 이제 원산에 가면은 2사람이 또 더 합류가 돼요. 강원도 인민위원회 해외동포 국장, 그러니까 강원도청이죠 북쪽에. 그리고 원산시의 문화 담당 과장. 이래서 이제 또 저를 또 안내하고 또 현지니까 5명이 전 이제 회를 좋아하니까 원산이 이제 회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회를 뭐 종류별로 다 먹었어요. 이제 사진, 이제 동영상 찍은 게 한 상이에요, 그냥 한 상. 이 양반도 소주에 뭐 맥주에도 다 먹죠, 뭐. 그래도 83달러. 매운탕까지, 초밥까지. 어쨌든 값이 어쨌든 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하여간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저렴하지요. 요건 이제 제가 기념사진 찍은 것이고요. 그 안내원하고 넘어가지요. 뭐 쭉. 이건 해외동포원어민은 제가 수양딸 삼은 친구예요. 거기서 수양딸이 그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선생님 수양딸 한번 제가 수양딸 삼았습니다. 최련화라고 21살 먹은 애인데 얘네 부모가 저보다 한 2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딱 딸 맞다 내가 이제 해서. 성형수술한 건가요? 안 했을 거예요. 거의 성형 수술이 없죠 그쪽에는. 김태희 씨라고. 아 그래요? 예. 찍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 이 사람이 정기풍 교수예요. 그 김철주 사범대학에. 우리 핵은 민족의 핵입니다. 한 사람. 예. 이게 SBS 그 뉴스토리에 이 사람 그 워딩 딴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만경대 소년학생궁전에 이제 아이들, 만경대 소년학생궁전도 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많이 선전하는 곳이라고 많이 또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는데 아이들 방과 후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매번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2시간만 딱 참관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저도 이제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돌아봤죠. 그러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뭐 많이 그냥 보시던 곳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참관 모습입니다. 각 이제 학교 마치고 과외 수업을 하는 곳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재질이 발견되거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하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집중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는 다 무료 교육 아닙니까? 무상 교육인데 보니까 유치원 고등반, 그러니까 유치원 1, 2학년으로 쳤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반부터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입니다. 우리 같이 대안학교 보낼 수 없고 나 싫다고 미국 같이 뭐 집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다 보내야 되게 돼 있는 게 북한 교육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초등학교는 4년 동안을 한 선생님이 같이 간다고 그래요. 저도 그거 좀 저희가 늦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 그전부터 했겠죠.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부모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 아이의 적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기라든지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고 4년 동안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그 적성대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그러면 대학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학교육도 무상교육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다 그 소위 날라리 같은 애들까지 대학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학이 다 정해져 있죠.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뭐 원산 농업종합대학, 각 평양 뭐 미술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실력이 되면 가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뭐 전문 기술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해동 이런 아이들은 대학 가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취업한 유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화시켜서 국가에서 뭐 어떻게 또 돈이 남아돈다고 아무나 다 100% 대학 교육을 시킵니까? 자질이 있고 자기 적성이 있고 맞는 사람들한테 대학 교육을 시킨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재수 궁금하잖아요. 재수, 삼수가 있냐 하니까 재수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수 정도 해서 또 갈 수 있으면 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아주 전문화된 교육들을 받죠. 이게 이제 만경대 학생궁전에서 이제 그 참관 마치고 4시부터 한 50분 정도 이제 공연을 합니다. 아이들 거기서 이제 한 아이들 공연에 이제 마친 모습이에요. 예. 공연 중에 하나고요. 예. 넘어가지요. 뭐 또 공연 모습들이고 예. 한 50분 정도 하는데 애들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구경 온 아이들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볼까요? 예. 이제 선생님들이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애들. 이 친구가 이제 저 안내를 맡았어요. 중학교 2학년생인데 만경대 소년 학생 궁전이니까 어른 선생님이 하지 않고 외국인이든 뭐든 다 그 담당 그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내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그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학생 궁전 앞에서 노는 아이들이에요. 중학생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그냥 뛰어노는 모습이에요. 이제 뭐 잡기 놀이를 하는데 이런 거 보세요. 뒤에는 여학생들 자기들끼리 놀고 이제 남자애들 뛰어다니면서 노는 이 해맑은 모습에서 어디서 뭐 남이나 북이나 이건 뭐 이제 이건 놀지 않고 또 앉아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사진기 들이대니까 이제 막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찍히기 싫어가지고. 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본 기억이 나시죠? 보면은 거기는 보니까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경대 그 극장 보통 극장 시설, 공연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은 뭐 어느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뭐 어디 뭐 국립극장 보고 시설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쥐뿔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회주의의 이 공연 시설은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주장의 그 선동의 그 일환으로서 상당히 고급집니다. 조명이나 음향이나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만경대 소년 학생궁전도 마찬가지로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의 관광객 참관단이 100명이 안 됐어요. 미국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제재 국면에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일부, 동남아 태국에서 왔고 이런 사람들, 또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서 한 7, 80명쯤 됐을 거예요. 100석 되는 예를 들어서 국립극장 같은 데인데 100석 되는 데에서 애들이 공연하면 흥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는 지금 몇 명이 오겠다 관광객. 그러니 그 빈자리를 아까 그 애들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아는 거예요. 그 뛰어놀던 애들이 그 공연 시간 맞춰서 노는 거예요. 좀 미리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객석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애들도 흥이 나고 보는 사람들도 어쨌든 뭐 공짜니까 어쨌든 애들도 공연 보는 데서 또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시기더라고요. 북쪽의 이런 시스템이. 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교회단, 그 서커스 교회단도 참관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문 극장이 두 개가 있고 교회 팀들이 아마 A팀, B팀, C팀에서 질의 차이가 아니라 동시에 매일 공연을 하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숙련도, 휴식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팀들이 대여섯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공연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관광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통 한 7, 800석, 1000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한 2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교회단 제가 가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용권, 입장권을 이제 뭐가 있겠죠? 기준이. 이제 뭘 어느 동네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개포동에 뭐 몇 반에 뭐 오늘은 몇 장. 그러면 이제 무슨 뭐 해서 뭐 상 그러니까 이게 뭐 상이든 뭐든 해서 막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제 입장권, 그런 소위 쿠폰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극장도 교회 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꽉 객석이 꽉 차야 흥도 나고 박수 소리도 많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채워 나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마식령 스키장도 그렇더라고요. 마식령 스키장도 제가 11월 달에 11월 중순에 갔다 왔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호텔이 상당히 아주 고급 지어요. 최고급으로 지었더라고요. 신경 써서 많이. 그래서 무슨 아주 진짜 평양에서도 뭐 특권층 얘기가 나오는데 특권층만 가고 뭐 외국 관광객 누가 가겠느냐 어쩌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한데 최고급 시설로 지었고 동시에 350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400명이래요. 물어보니까 시즌에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비시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리프트 곤도라 유지하는 사람들 뭐 수십 명 있을 것이고 뭐 식당에 주방장부터 뭐 종업원들까지 해서 또 호텔 뭐 청소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해서 어쨌든 마식령 스키장에 호텔이 2동 그러니까 호실이 그러니까 뭐 한 200실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350명이 동시 숙박을 하니까 위안 관리인이 4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관광객 해봐 그날 제가 11월 15일 밤을 1박을 했는데 원산에서 14일 1박을 하고 그 스케줄 따라 했는데 그날 그 소위 외부 사람들은 제가 뭐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한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할 때. 두 손가락은 절대로 안 넘어갔고. 그러니까 400명이 근무하면서 그 호텔을 돌리는데 물론 시즌이 전이었죠. 그때 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자본주의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내원 자기가 이제 늦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작년에 바로 그 원산의 송도원 국제 야영단에서 1박 2일로 마식령 스키장을 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마식령 스키장도 350명 내지는 관광객이 없을 때는 평양 주민이든 원산 주민이든 이런 뭐 상을 주든 뭘 하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기도 그렇게 하고 그런 권으로 그래야 뭐 그 돌려야도 뭐 놀려봐야 뭐 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도 돌리고 리프트도 돌리고 스키 있는 것도 애들 신겨서 하고 그걸 이제 상을 주든 뭐 무슨 포상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것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7시 15분인데 지금 1차에 반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되는 대로 보고 제가 한 5분 더 있다가 그러면 질문하는 시간으로 갔든지 뭐 이렇게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소위 김정은 시대에 1년에 한 개씩 거리가 생겼다고 그러죠. 일더 세웠다고. 뭐 창전거리, 미래과학자 거리, 뭐 여명거리 등등 해가지고 이게 미래과학자 거리입니다. 예. 이 가로수 이게 태양광 있고요. 이건 뭐 어디 예. 그러니까 여명거리는 더해요. 예. 예. 이 바로 저기예요. 미래과학자 거리에 그 바로 옆 보도예요. 이 거리 바로 내가 내려와서 지금 이게 바로 어디 뭐 버드나무 유경 평양의 그거고
이거 어디 한강 고수부지, 한강 뭐 둔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 미래과학자거리가 바로 한강 대동강 옆에 있어요. 그 건물 아래 체육 뭐 배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요 사진을 제가 또 찍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한마디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거기 애들 사진. 요것도 중2인지 뭐 중2가 그렇게 무섭다며요, 요새 한국에서도. 아까 그 사진이 예. 중학생 아이 여자아이들인데 얘네들 때문에 한 20분을 시달렸어요. 왜 그런 거 하면은 특히 여기 집에 얘가 아주 그냥 왜 저는 이제 보면 사진 기자니까 보통 그냥 보면 일단은 찍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안내원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왜 기자라고 하니까 어쨌든 찍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사진 기자 속성상 이제 찍고 보거든요. 왜 자기들 찍었냐고 쫓아와 가지고 사진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애들 휴대폰 잡은 거예요, 이게. 자기네 왜 찍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자기 딸보다 어린애한테 삭삭 빌었어요. 야, 이거 미국에 오신 동포, 재미동포 어르신인데 너희들 이뻐서 찍었단다. 이거 왜 찍었냐는 거야. 자기네 허락도 안 받고.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안내원 얘기가 진 선생님 이래서 제가 다니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 우리 공화국 사람들은 외부 시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괜히 낯선 사람이 사진 찍고 이러면은 어디서 나타나서 달려들어서 봉변당하고 그래서 제가 안내원이 필요하다는 저도 실감을 했고요. 얘네들한테도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사진을 보고 삭제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쓸 거냐는 거 왜?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오가 있지 뭐 그냥 저는 그냥 뭉개고 말았어요. 그냥 안내원한테 좀 하라고 그래. 한 20분을 시달렸어요. 20분을 정말. 여기가 그 미래과학 여기는 이제 그 개선 인민공원입니다. 저녁 때 제가 일요일 날 저녁 때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상권에 대한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평양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제가 열차 안에서 그 종업원들 우리 열차 아시니까 왜 옛날 홍익회 그 카트 이제 구르마 끌고 가면서 이제 뭐 과자 팔고 삶은 계란도 팔고 맥주 팔고 했는데 그 여성 동물을 찍었는데 사진을 손을 막 이러는 거예요. 찍지 말라고. 이게 어디서 뭐 제재 받는 게 아니라 나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열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콩익회 직원 여직원들 처녀 아가씨들 찍어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지하철 가서 사진 찍어보세요. 큰일 날 겁니다 요새. 더군다나 뭐 성추행이니 어쩐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똑같더라고요. 왜 나를 찍냐 이거예요. 그 열차 홍익회에서도. 이건 이제 하도 이제 저기 했는데 보통 이제 또 편향된 여명거리의 밤거리예요. 예, 이 편향된 사람들은 여명거리가 저도 이제 거의 처음 본 시기였는데 작년 4월에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1년 만에. 생각이 좀 저쪽에 가 있는 분들은 저거 유령의 도시가 된다 밤이 되면. 그리고 당 간부만 산다.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못 올라가서 뭐 똥도 뭐 그냥 창 밖으로 버린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하루는 그랬어요. 야, 우리 안내원 저 운전수 영어 선생 우리 저녁 든든히 먹고 우리 야경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 남쪽에서 일부 사람들이 평양이 밤이 되면 유령의 도시가 된다는데 한번 둘러봅시다 하니까 그러지요 뭐 해가지고 제가 2시간을 9시부터 11시까지 둘러보아서 아주 야경만 찍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이게 여명거리의 밤 모습이에요. 여명거리. 예, 73층입니다. 73층.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거기는 당 간부만 산다, 뭐 특정한 사람만 산다 해가지고 제가 안에 좀 들어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2, 3일 남겨뒀는데 그 안에 도대체 누가 사루 좀 들어가 봅시다 하니까 선생님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어디 남의 집에 가는데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불쑥불쑥 갈 수가 맞잖아요. 선생님 집에 누구 계시는데 너희 집에 뭐 지금 어디 MBC 기자가 들어가는데 CNN이 왔는데 NBC가 미국에서 왔는데 좀 사진 찍자고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집주인에.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사느냐 그 안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 부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들. 그러니까 거기는 체제상 보니까 먼 데에서 출퇴근을 하게 안 하는 게
뭐 교통비도 절감되고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하는지 그게 아마 클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맞은편에 있어요. 좀 외곽거리 대성구역이라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들, 교원이란 학생을 제외한 분들이에요. 교수, 교직원, 그리고 관리인까지 청소하고 뭐 전기 고치고 용선하고 이제 그런 뭐 책상도 고치고만 관리인까지가 교원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두 번째가 저 그 건설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 저 시기에 그냥 1년 만에 일터 세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라고 해서 건설 노동자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이제 건설 노동자도 뭐 수천 명, 연인원 수만 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준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저희가 4,500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배당을 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가 진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 여명거리 새로 세우기 전에 그 전에 누군가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5층짜리 아파트도 오래된 것도 있었고 단독집도 있고 개인집도 있고 뭐 가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철거 맞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철거 맞은 사람들은 100%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는 팩트였습니다. 철거 맞은 사람들은 100% 들어갔다. 그래서 야 선생님 말도 마세요. 아니 저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어 있다니요. 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세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뭐 쥐꼬리만한 간부래요. 뭐 학과장쯤 되는지 뭐 연구소장쯤 되는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주도 이제 쥐꼬리만한 간부가 됐는데 간부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사원, 평직원들, 이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들어가고 특권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권층 하니까 특권층이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네 조선에도 특권층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항일 독립 투쟁한 사람들이 첫 번째래요. 대를 이어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했는데 후대를 보살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더 열심히 싸우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선생님 놀라시는데 그 사람들이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항일 독립운동하다가 그 가족들. 대를 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특권층이 누군가 하니까 영예 군인이라고 군인 나가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 배우자, 자손들. 예. 군인들.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의 자손들이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특권층이란 예를 들면 저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배급할 때 조금 더 준다든지 뭐 그런 뭐 저 교회단 그 서커스 입장권을 뭐 더 준다 아마 그렇게 뭘 하겠지요.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특권층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정확한 사실일 겁니다. 뭐 마음속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경을 본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야경을 본 거예요. 그냥 밤에. 전기 없고 진짜 이 제재 국면에서 전기 없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거의 11시 되니까 이런 조명은 끄더라고요. 밤새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11시 되니까 외관 조명한 것은 끄더라고요. 제가 11시 조금 넘어까지 있었는데 그 미래과학자거리 그 외관에서 한 것들은 이제 끄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일성 광장의 인민대학습당입니다. 이것도 얘기 좀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건 이제 국가 그 건물, 뭐 당 건물 뭐 이런 거. 어쨌든 야경 이렇게 해놨어요. 저녁 때 이런 건물들은.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건 뭐 일반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11시면 꺼지더라고요. 예, 다음 반이 또 하나 더 하면 나올 거예요. 하나 더. 대동문. 우리 지금 남대문 같은 데 조명해 놓은 거죠. 천리마 동산 같은 데 조명해 놓은 거고. 이 개선문. 이게 이제 그 주체사상탑의 무지개 유람선이에요. 유람선을 띄우더라고요. 유람선 뜨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저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예.
이게 이제 과학기술 전당, 쑥섬에 있는 과학기술 전당, 이게 김일성 종합경기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평양역인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누가 진 선생 이거 사진 하는데 특히 사진 뭐 예민하잖아요. 북쪽 사람들이. 검열을 받지 않았느냐. 검열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연코 사진 한 장, 동영상 한 카트 검열 보여주지 않고 볼 수도 없었고 검열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일단 동영상은 제가 처음 찍었고요. 6mm 가지고 아예 처음에 이제 재미 언론이라고 같이 가서 동영상은 이렇게 같이 쉐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빌려가지고 손바닥만한 거를 그냥 임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어떻게 되돌리기를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괜히 이것저것 만졌다가 작동이 안 될까봐 아예 그냥 찍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건 되돌려 볼 수가 없었고 그 사진도 어쨌든 제가 매일매일 그 첫 번째는 이제 한겨레 신문 제가 이제 친정이니까 거기다 이제 매일매일 한 뭐 20, 30장씩 보냈거든요. 북쪽 안내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가 진 선생을 믿는데 요것만 피해 주면 좋겠다.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가 북쪽은 자본주의는 이제 전부 광고판이 있고 뭐 어디 뭐 다 네온사인도 광고 아닙니까? 거기는 광고할 필요가 없는데 광고판이 있을만 하면 전부 이분들의 영상, 사진,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사진 이게 평양역인데 뭐 이렇게 해서 쓰지를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아예 쓰지를 말아라. 써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동상이나 사진이나 영상이 있게 되면은 제대로 나오게 해달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잘리거나 이제 동상 같은 경우 뭐 팔이 잘린다거나 그건 저도 사진 기자로서 그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뭐 얼굴 자르고 뭐 다리 자르고 이래버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저는 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영상을 자기네들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존엄이 아니더라도 날에도 머리 잘린 사진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게 첫 번째 좀 부탁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인민군대의 흐트러진 모습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구절에 뭐 김일성 광장에 뭐 열병식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다 광고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제 군인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역 같은데 뭐 어디 청량역 같은데 보면 제대 군인들 뭐 휴가 군인들 나오면 그냥 모자도 뭐 삐뚤하게 쓰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모습을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 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뭐 크게 뭐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인민군대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 건설 노동자는 당연 우리로 치면 소위 이제 노가다 이제 속말로 이제 노가다라는데 뭐 양복 입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남루한 모습이고 이런 작업복 입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상정이죠. 그런 부분. 알겠다 나도. 우리도 서울역 가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 있는데 지금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라면 박스, 사과 상자 갖다가 이렇게 자리 피고 이제 그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기자, 뭐 일본 기자, 중국 기자가 와서 그거 찍어대고 하면 저 새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정말 기분 나쁘죠.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굳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리가 있냐. 그리고 그 북쪽 사람들은 그 안내원도 얘기가 진 선생 왜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우리 조국에서 생각해 볼 때 제대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체제 선전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려달라. 그걸 지킬 수 있고 그걸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진 선생을 우리 조국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 저도 좀 엄중히 받아들이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가장 그 억울해해요. 남쪽 언론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왜곡을 떠나서 아주 그냥 비틀을 대로 비틀어서 쥐어 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이 70년 제재 국면에서의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거 우리가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남쪽 언론에서 보면 지난 시기에 보통 아파트 오래되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저한테 막바로. 금이 갈 수 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이 좀 오래돼서 벗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타이루가 떨어질 수도 있다. 남쪽 언론은 그것만 해가지고 마치
북한의 전 아파트, 전 것들이 전부 그런처럼 침소 봉대를 해서 보도를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한 80% 이상, 70% 이상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자기가 볼 때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곡시켜서 할 수가 이렇게 해서 아픈 곳, 소위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 제가 실증을 했어요. 지난 1월 18일 오마이뉴스 TV하고 동영상도 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날짜에 조선일보에서 마식령 스키장이 이 곤도라 리프트가 오래된 걸 저 백두산인 걸 뜯어와 가지고 고장이 나서 며칠째 안 되고 기문도 없어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1월 18일자. 바로 그 다음 날 그 남쪽에 그 점검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남쪽 선수들이 가서 공동 훈련 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 지금 이 언론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남쪽 언론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진절머리를. 좀 제대로 우리 걸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덜도 더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 그래서 저도 거기에 충실해서 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첫날 이제 버스 그 시내 모습인데 지금 그냥 쭉쭉 넘어가 볼까요? 그냥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냥 모습들이에요. 평양극장. 제가 이러다 보니까 벌써 1시간 한 10분, 20분이 금방 갔는데 어쨌든 예, 맞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아까 그 우억 하나만 더 하고 얘기가지. 이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만수대 언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자기네가 이제 소위 경애를 드리러 온 거예요. 우러나서 시켜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 근데 보통 또 남쪽 보면 저거 시키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려고 샘플로 하나 더 찍었습니다. 이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쓴다면은 제대로 된 걸 쓰려달라 해서 또 첨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벌써 7시 반이 넘었는데 하여간 그냥 바쁘시면 가실 분들을 가지고 질문 정말 궁금하다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